2월 17일에 미국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이름이 레리 테슬러라는 분이세요. 테슬러요? 네, 테슬라가 아니고 네, 레리 테슬러. 그런데 누군지 모르시죠? 네. 이름만 모르죠. 들어서는 잘 네. 모르실 거예요. 근데 IT계 쪽에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이름이 낯선 분인데 이제 요거 말씀드리면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나 파워포인트나 오피스 프로그램들 뭐 많이 쓰실 때 네. 컷, 네. 카피, 페이스트. 저희 맨날 하는 카피 앤 페이스트 있잖아요. 네, 카피 앤 카피 페이스트. 앤 컨트롤 C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뭐 이런 거. 네네네. 그걸 만드신 분이세요. 그것도 누군가 아니 만들고. 그걸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거? 찾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만들어내기 전과 후에 대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되게 정말 소중한 분이셨구나. 소중한 분이 가셨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것 같고요. 이 컨트롤 이거 저기 카피 앤 페이스트는 무슨 공기 같은 거라서 맞아. 원래 이렇게 컴퓨터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죠. 약간 중력 같은 거죠. 너무 편하겠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짧게 이분 1945년에 뉴욕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태어났는데 공부는 또 서부로 가셔서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셨고, 근데 그리고 73년도에 이제 입사하는 곳이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제록스에서 만든 팔로알토 연구소, 제록스 파크라고 부르죠. 네. PARC. 근데 여기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이 팔로알토 연구소가 뭐 책도 좀 있는데 재밌는 거가 뭐냐면 제록스는 그 당시에 복사기로 돈을 네, 엄청나게 카피. 번 네. 카피 머신으로. 페이스트는 뭐 그러시죠. 네. 근데 본사는 동부에 있었고, 네. 그래서 무슨 좀 혁신적인 걸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가 만들어지는데 본사 근처에 둘까 말까 뭐 장소를 정하다가 서부 쪽에 캘리포니아 쪽에 그쪽의 문화 막 이렇게 약간 이노베이티브하고 뭐 네네. 그런 문화를 좀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연구소 초대 소장이 될 사람이 그쪽에다가 제가 알기로 무슨 생물학 연구소인가 뭐 무슨 하다가 이렇게 폐허가 된 네네. 약간 빈 네. 그런 연구소에 그냥 들어가서 무작정 시작을 한 연구소예요. 폐허가 된 건물에 그냥 들어가서 예. 성면이 그러니까 있는 뭐 거. 그렇죠. 성면 있는 건물이었을 벤젠, 수도 있고. 석탄. 예. 뭐 근데 재밌는 건 제록스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 연구소 설립에 그렇게 자율성을 너무 많이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관료적인 조직화돼 있던 복사기로 너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체인망이 있고 막 관료화된 조직인데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연구소는 분위기가 어땠었냐면 진짜 기칸 인간들이 다 들어차가지고 아무나 해봐라. 뭐 MIT 뭐 이런 유명한 공대에서 그냥 막 굴러 들어온 괴짜들 그런 분들로 이루어진 연구소였고 출발할 때 어느 정도의 황당하냐면 이렇게 연구소의 책상이나 제반 시설들을 돈은 제록스에서 통장에 꽂아서 줬는데 그 시설 구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 뽑은 스텝이 들어왔는데 책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소장이나 뭐 구매 담당자한테 가서 설비 담당자한테 가서 나 책상이 없다. 그랬더니 네가 사고 싶은 걸 사라. 컴퓨터도 없다.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어디 앉아야 되나? 네가 앉고 싶은데 앉아.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던 연구소니까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70년대 그랬으면 정말 혁명적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 되게 보안이나 이런 것도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스탠포드 대학 다니던 애들 몇 명 뭐 미팅 나가서 만난 아가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구경시켜주고 자기네들 한참 하고 있던 연구들을 그럼 되게 무슨 이런 근본이 없는 연구소가 있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나온 개발된 것들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 레이저 프린터. 이 당시 70년대 레이저 프린터를 여기서 만들어냈고요. 인트라넷. 인트라넷. 네.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객체장 프로그램. 네. 그 다음에 제일 충격적인 건 GUI. 그래픽 GUI. 유저 진짜요? 인터페이스. 네. 네. 여러분들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면 스티브 잡스 딱 떠오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빌 게이츠가 베꼈다. 네. 둘이 싸웠다. 네. 아니고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걸 스티브 잡스가 가져간 게 거의 정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이 레리 테슬러라는 분이 73년도니까 그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때 여기서는 알토라는 퍼스널 컴퓨터도 이미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갈 응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알토는 기본적으로 GUI가
쓰이는 컴퓨터였고 마우스를 쓰고 있었어요. 그럼 왜 제록스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업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 관련된 유명한 책 중에 제목이 저주받은 혁신의 아이콘. 팔로알토 연구소. 나중에 이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그 기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로 다 오라클 뭐 이런 데로 다 흩어져서 그 유산을 갖고 다 흩어져요. 제록스의 도움은 안 되고. 근데 여기에 입사해서 이 테슬러라는 분이 어디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셨냐면 워드 프로세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전 버전, 이 사람이 뛰어드는 프로젝트 전에 전 버전에 GUI 기반의 첫 워드 프로세서 이름이 브라보라는 프로세서가 개발이 돼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되 집시라는 이름의 새로운 워드 프로세서를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보이는데 브라보에서는 모드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걸 썼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모드 기반이 뭐지? 모드라는 개념이 뭐지? 그랬는데 어떤 텍스트를 작성해 놓은 어떤 워드 프로세서의 창에 새로운 워딩을 집어넣고 싶을 때 그때 이 브라보라는 그 전 버전의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이 동작을 했어야 됐냐면 기본적으로 커맨드 모드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는 아무 글도 못 쳐요. 키보드가 커맨드 모드에서는 커맨드만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커맨드 모드에서 인서션 모드로 넘어가기 위해 I라는 키를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인서션 모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삽입시키고 싶은 부분을 찾아가서 클릭을 한 후에 글자를 치고 있으면 그게 컴퓨터 메모리 버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완전히 인서션을 끝냈다고 확인을 시키려면 인설트 모드에서 커맨드 모드로 이스케이프 키를 눌러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집시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마우스에서 그냥 그 인서션 시키고 싶은데 가서 클릭하고 치면 자동으로 버퍼로 들어가고 커맨드 모드 자체가 없어요. 셀렉션,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갖다 이렇게 고르고 싶을 때, 셀렉트를 하고 싶을 때는 뭐 왜 이렇게 짰는지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고르고 싶은 텍스트의 앞에 가서 마우스의 뭐 예를 들어서 왼쪽 버튼 하나를 누르고 그 텍스트의 끝에 가서 마우스의 다른 쪽 버튼을 눌러야 헷갈리면 안 돼요. 이쪽을 누르고 저쪽 가서 반대쪽 버튼을 눌러야 셀렉션이 되는 구도였는데 이 레리 테슬러가 가서 만든 집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깅하면 선택이 되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바꾼 거죠. 그리고 뭐 카피 기능은 실은 브라보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러고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그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도. 근데 그 뒤에 집시에서는 카피 컷 페이스트 기능을 결국은 마우스 드래깅해서 실렉션 한 후에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 같은 형태로 다 바꿔서 만들었다고 해요. 개발해가지고 한참 활용하고 있는 사이에 77년도 정도 됐을 때 애플 2가 나옵니다. 그 스티브 잡스를 돈방석에 앉게 한 그 애플 2가 나와서 대성공을 치고 모든 미국의 웬만한 대기업들이 IT 대기업들이 애플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을 때 그때 제록스 쪽에서 우리가 돈을 주겠다, 투자를 하고 싶다 했는데 그때 애플에서 조건으로 건 게 뭐였냐면 소문을 듣자 하니 팔로알토 연구소에 별 희한한 것들이 많다는데 랩을 구경시켜주면 투자를 검토하겠다. 근데 그때 팔로알토 연구소의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쟤네가 보면 안 된다. 저쪽 엔지니어들은 완전 스캐빈저 같은 애들이 와서 우리 기술을 알아볼 수 있고 뺏기니까 보안상 이거 해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제록스의 경영진들은 전혀 관심 없었고요. 얘네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을 내려요. 열어주라고. 그래서 실은 애플에서 2번 방문을 하는데요. 처음 79년에 한 번 방문했을 땐 스티브 잡스가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가서 둘러봤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안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트라넷 뭐 이런 레이저 프린터가 돌고 있고 막 이러니까 놀라가지고 스티브 잡스한테 한번 가보셔야 된다.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가볼까 그러고 한번 왔다가 완전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때 뭐 이 기술들 집시나 뭐의 GUI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만든 분인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나 그게 뭐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뭐냐면 프로그래밍을 저희가 할 때 일련의 명령어들이 나열된 개념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면 되게 복잡하고 깊이가 있는 프로그램을 짜기에는 되게 그러니까 뭐 만 줄, 네, 10만 줄이 돼가는 코딩을 짜야 될 텐데 효율이 떨어지는. 효율 떨어지죠. 근데 프로그램을 객체화시키면 캡슐화시켜서 특정 기능을 하고 이 안에 거는 블랙박스처럼 아무도 뭐 알지 못해도 상관없고 그 프로그램 요 조그만 서브루틴 어떤 하나의 한 조각의 프로그램 코드는 내부는 알지 못하더라도 뭘 입력시키면 뭐가 나온다는 함수 하나의 함수로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되게 모듈화 시켜서 하는 거죠. 이거는 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러니까 이런 건 못 알아챘대요. 그러니까 둘러봤는데 레이저 프린터나 GUI가 눈에 보이니까 깜짝 놀란 거고 이 사람들 뭐야 막 이랬대요. 왜냐하면 제록스의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봤을 땐 제록스의 연구소라고 그러면 맞아. 뭐 어떻게 보면 삼성종기원 뭐 대기업의 어떤 연구소 네. 우리 같은 혁신의 아이콘들이 갔을 때 이 그 관료화된 연구원들이 앉아서 뭐 베내밀고 있겠지 이러고 갔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근데 OOP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들켰냐면 스티브 잡스가 보다가 그 워드 프로세서를 이렇게 시연해 주는데 커서를 이렇게 밑으로 뚝뚝뚝뚝 내리니까 당시에 스크롤 기능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맨 밑에 내려갈 때까지 화면이 안 움직이다가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휙 넘어가는 네네네. 그러니까 페이지 타밍만 플립돼 되는, 버리니까 스티브 잡스가 보다가 이게 내려갈 때 맞춰서 이렇게 스크롤 되면 되게 괜찮을 텐데 고치려면 좀 힘들겠다 그랬더니 그 거기서 보여주던 시연한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니까 그 기능을 하는 부분만 꺼내가지고 몇 줄 타이핑해서 고치고 나더니 갑자기 실행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역시 공대생은 칭찬에 약해서 바로 검색해버리는. 해버려서 더 들킨 거죠. 스티브 잡스가 뭐지 이건 어떻게 한 거지? 그 명령을 찾아내려면 한참 걸렸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래서 뭐 그런 연구소였고 이 레리 테슬러는 그 중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발명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재밌는 건 79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거기를 방문하거든요. 레리 테슬러는 80년에 팔로알토 연구소를 퇴사하고 애플로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약 17년 정도 와. 일을 하면서 매킨토시 개발 같은 과정에 참여하고 이 직업 저 직업 아까 이 위치 저 위치를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 퇴사하신 분이라고 해요. 이제 보시면은 레리 테슬러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거고 저희가 공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컷 카피 페이스트를 만드신 분인데 이제 월요일 2월 17일 날 작고하셨다라는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히나 요 팔로알토 연구소 쪽에 이 테슬러라는 분이 들어가서 이런 문화에서 그런 것들을 막 만드는 모습이 상상이 되고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몰려서 있었을 때 뭐 그 제록스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록스가 이걸 왜 따다 쓰지를 못했을까 엄청난 기술들이었는데 근데 당시에 복사기만으로 거의 뭐 독과점 수준의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기업이 체인들이 다 있고 근데 그거를 다 한 기퉁이로 밀어버린 다음에 뭐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첨단 기술들을 채용해가지고 메인 사업화 시킨다는 건 어찌 보면 무리였다. 근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어떤 영업이익을 이런 기칸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 개발을 하는 데다가 묻지 않고 꽤 오랫동안 지원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뭐 이 시대에 엄청 큰 기여를 한 거죠. 컴퓨터 산업에.